스페인어로 어학연수를 가면 스페인어가 얼마나 늘어올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스페인어 레벨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고 각 레벨별로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추게 되는지 그거부터 좀 살펴봐야 돼요. 스페인어는요, 유럽 언어 공통 참조 기준에 따라서 A1부터 C2까지 총 6개 레벨로 구성되어집니다. 자, 먼저 A1은요, 입문 단계예요. 알파벳으로 된 스페인어를 읽을 줄 알고 자기소개를 한다거나 날짜나 날씨, 숫자 이런 걸 표현할 수 있는 정도. 그리고 간단하고 명료한 그런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고 표지판을 본다거나 메뉴판을 볼 수 있는 정도 수준이 이제 가장 기초, 입문, 어린아이와 같은 레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그 다음 레벨은요, A2, 자, 기초, 초급 단계예요. 여기가 어린아이 수준이었다면 이제는요, 생존 회화가 되는 정도. 스페인에서 혼자 떨어져도 살아는 남는 그런 수준인 거죠. 길을 찾거나 혹은 주택 임대하는 걸 문의한다든지 쇼핑을 하러 가서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을 좀 설명할 수 있다든지 요 정도 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주 천천히 완만한 속도의 그런 일상적인 토론은 무슨 얘기구나 감은 잡고 흐름은 좀 쫓아갈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 바로 여기 A2 기초 레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이 바로 B1. 이때는 이제 중급으로 들어갑니다. 중급 레벨은 이제 본격적으로 실전 회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입이 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전 회화. 일상생활에서나 혹은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내가 경험했던 거 혹은 내 추억 아니면 나의 소신적인 발언 또 바램 이런 것들을 자기의 소신 있게 설명하거나 자기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일상적인 속도의 토론이나 강연이나 이런 것들을 들었을 때 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바로 여기 B1 중급 레벨 정도가 돼요. 그 다음 가장 많이 얘기되어지는 레벨이 B2. 이때는 중상급이죠. 요 레벨이 되면요, 드디어 대학에 입학하거나 아니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취업을 위한 최소 요구 기준이 갖춰지는 레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원어민하고 부담 없이 대화를 나누거나 좀 복잡하거나 혹은 자기 전공 분야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고요. 영화나 뉴스 이렇게 빠른 것들을 들었을 때 그 논리적 구조를 파악한다거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정도 레벨이 바로 이 B2. 그래서 대학에서 외국 학생이 대학을 입학하기 위해 최소로 요구하는 레벨이 B2 레벨이에요. 이 정도는 돼야 수업을 흐름을 쫓아올 수 있다라고 요구되어지는 레벨이거든요. 그 다음 여기 중상까지 올라오면 그 다음은 바로 이제 고급 레벨로 올라갑니다. C1. 이때 되면 더 이상 머릿속으로 문법이나 단어를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막힘없이 술술 얘기할 수 있는 유창한 스페인어가 시작되는 레벨이 바로 이 C1 고급 레벨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학술적이거나 혹은 비즈니스적으로 전문화된 그런 스페인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되는 레벨이 바로 이 C1 레벨이고요. 그리고 C2 되면 이때는 그냥 최고급 원어민 수준의 스페인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되는 레벨이 바로 이 C2예요. 자, 그러면 내가 과연 몇 개월을 얼마나 스페인 어학연수를 해야 내가 원하는 레벨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요. 그러면 자, 내가 혼자서 여행을 한다거나 스페인 사람이랑 일상적인 대화를 좀 이렇게 소소하게 주고받고 하는데 부담이 없는 정도까지 레벨을 원한다 라고 하면 여기 이 B1 정도까지 레벨도 충분하고요. 아니, 나는 대학에 또 입학해야 될 목표가 있거나 난 전공생이야. 스페인어 전공생이라서
졸업을 위해서 꼭 델레 B2가 필요해. 혹은 한국에서 취업을 할 때 내 스페인어 실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으로 델레 B2가 필요해. 그러면 델레 B2 이상까지 레벨에 도달해야 되는 목표가 생기겠죠. 자, 그러면 과연 얼마나 공부를 해야 목표한 레벨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 이제는 각각의 스페인 어학원에서 가지는 커리큘럼을 살펴봐야 돼요. 몇 주에 어느 레벨까지 도달하는지. 물론 어학원들마다 조금씩 어떤 주수나 기간의 차이가 있기도 하고 커리큘럼상의 어떤 내용상으로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다 비슷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스페인어를 6개 레벨로 나눴는데 어학원에서는 요거보다 조금 더 세분화합니다. 자, A1 레벨, A2, B1-1, B1-2, B2-1, B2-2, 그리고 C1, C2 뭐 이렇게 조금 더 세분화하는데요. 자, 우리가 보통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듣는 스페인어 코스의 시수가 주당 20시간 인텐시브 코스예요. 하루에 4클래스를 공부하는 코스예요. 그 코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 A1 레벨은 보통 평균 4주 완성. 자, A2는 4주에서 6주 완성. 자, B1 레벨은 4주. B1, 2는 4주. 얘는 4에서 평균 4에서 6주. 얘도 4에서 6주. 그리고 여기는 12에서 16주 정도. C2도 12에서 16주 정도. 이렇게 하루에 4클래스 주 20시간 인텐시브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각 레벨을 이수할 수 있는 이상적인 이론상의 기간을 이렇게 구성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내가 스페인어를 전혀 모르는 완전 초급자다, 기초 초급자다 라고 했을 때 여기 A1부터 시작했을 때 이렇게 평균적으로 봐도 28주 혹은 30주 하면 6개월 좀 넘거든요. 6개월이면 이 정도 레벨까지는 도달할 수 있겠다라는 이런 계산이 나오죠. 물론 개인적인 학습의 능력이나 노력 여하에 따라 혹은 영어나 혹은 기타 외국어에 능통한 이런 언어의 감각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 속도보다 조금 더 빠를 수 있어요. 개인적인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겠죠. 이제 그리고 내가 스페인어를 좀 공부했어요. 완전 초급자가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스페인어 레벨 테스트를 코스 시작하기 전에 미리 봅니다. 요즘에는 어학원들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문법이나 어휘나 독해 테스트를 보고요. 또 학원에 따라서 구술, 오럴 테스트도 줌이나 뭐 전화 인터뷰, 이렇게 화상 인터뷰를 통해서 다 오럴 테스트를 통해서 레벨이 정해져요. 그랬을 때 아까 여기 보셨죠? 내가 A1 정도의 레벨은 돼요. 내 소개를 좀 한다거나 날짜나 뭐 요일이나 숫자 이런 걸 표현할 수 있고 간단하게 이런 지시사항들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레벨이 된다. 그러면 A1 레벨은 내가 이미 완료가 된 상태니까 A2부터 시작을 하겠죠. 어쨌든 레벨 테스트의 결과에 따라서 예를 들어 A2에서 시작을 한다. 그랬을 때는 여기 B2 중상까지 올라가는 그 기간이 조금 더 줄어들게 되겠죠. 물론 개인적인 역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개인의 노력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어떤 본인들의 컨디션들이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내가 계획하는 스페인 연수 기간이 어느 정도이고 현재 내 레벨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따라서 나는 어느 수준까지 도달해야겠구나. 그래서 그 기간 내에 델레 B2를 따든 혹은 델레 C1을 따든 따가지고 와야겠다라는 그런 목표치가 생길 수 있답니다.